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벌써 여름의 한 중간에 있어서 더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메디케어에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 구독자들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흔히 얘기하는 메디갭 플랜과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랜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중에서도 G와 N 간의 어떠한 플랜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입니다. 메디케어 G 그리고 N, 메디케어 갭 플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G 플랜이 됐던 N 플랜이 됐던 심지어는 F 플랜이 됐던 모든 서플리먼트 플랜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가 의료보험입니다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갭, 말하자면 메디케어 보험을 쓸 때 이게 온전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흔히 메디케어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갭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랜이 얼마나 커버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이 커버리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의료보험이라는 것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No Network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 전역 어디서든지 이 메디케어 카드, 연방정부가 만들어주는 이 의료보험을 받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누구나 다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이 No Pre-Authorization,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넘어질 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힙 리플레이스먼트나 니 리플레이스먼트과 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싼 수술을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플랜 혹은 흔히 얘기하는 사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 어토리제이션, 보험회사가 그 비싼 서비스를 나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허락을 받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서비스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서비스 비용을 이 메디케어 어사이먼트비라고 불리는데 이 메디케어가 승인한 그 금액만큼을 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 비용을 처리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네트워크 없이 그리고 어토리제이션 없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은 한 번 가입하면 나를 따라다니는 permanent policy, 그러니까 영구적인 보험입니다. 내가 아리조나에 살다가 보스턴에 가도 이 보험은 캔슬이 되지 않고 따라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에 연중 가입 기간이라 그래서 어드밴티지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있던 보험이 그 다음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 받는 플랜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이 커버리지는 영구적으로 내가 이사를 가든 혹은 매년 이 연중 가입 기간이 된다고 해서 플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혜택을 as long as paying premium, 메디갭 혹은 서플리먼트 플랜의 보험료를 계속 내신다면 계속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장점이고요. 또 공통점이고, 또한 장점이자 공통점은 내게 맞는 약 보험을 따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약 커버리지가 없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D, 그러니까 약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가입하시게 되면 내게 맞는 약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 그 약보험 또한
어떤 약을 커버해주고 어느 정도의 코페이가 있으며 얼마나 커버리지를 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 약보험은 보험에 따라 플랜에 따라 딱 정해진 대로 커버리지가 가능하지만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캡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나에게 딱 맞는 약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게 어떠한 서플리먼트 혹은 메디케어 갭을 가입하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갭 커버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라는 hospital 커버리지가 있고 파트 B라고 불리는 이 메디컬 커버리지가 있는데 이 파트 A 그리고 파트 B 그 중에 3개씩은 크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파트 A는 하스피럴에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디덕터블 2025년도에는 1676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보다 더 많이 있게 되면 하루당 더 매일 입원하는 엑스트라당 6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419불 90일 이후부터는 838불이라는 코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스퀘어너스를 하게 되면 스퀘어너스 코페이도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 코페이가 있을 수 있는데 100일까지는 209불 50센트라는 본인의 코페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요구는 결국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또한 파트 B에도 이 메디컬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이 부담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는 파트 B 디덕터블인 1년에 257불 됩니다. 사실 257불은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이 다음 패널 그러니까 내가 디덕터블 이외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20%입니다. 여기 no max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는 맥시멈이 이 파트 B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실 이 비용이 20%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서비스 비용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려니 사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금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파트 B에서 커버하지 않는 것이 이 액세스 차지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이 액세스 차지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사 선생님이 오리지널 받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메디케어와 이 의사 간의 약속한 지불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페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특별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차지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15%까지는 더 부담할 수 있게끔 환자에게 너 이거 당신 지불해야 합니다 라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주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뉴욕, 매사추세츠, 커네디켓, 버먼트, 미네소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로드아일랜드가 있겠는데요. 요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메디케어랑 이 병원 의사 선생님과 어사이먼 약속한 금액보다 15%를 더 차지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이 갭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 부담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서플리먼트 플랜 메디캡이라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랜 G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덕터블 파트 A 그리고 호스피털 스테이, 스퀘어너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플랜 G를 가입하시게 되시면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플랜 G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 비용이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 대신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의 코인슈런스 뿐만 아니라 액세스 차지도 플랜 G에서 대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플랜 G 보험료 플러스 1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디덕터블인 파트 B 디덕터블인 257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디덕터블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은 매년 바뀌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한 10불, 15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매년 바뀔 수 있다. 현재 2025년인 같은 경우는 파트 B의 디덕터블은 257불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플랜 G를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은 1년에 257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G를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플랜 N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플랜 N이 가입해야 하는 이 플랜 N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트 A에 대한 부담금은 플랜 N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또한 20%의 이 코인슈런스 파트 B 코인슈런스 또한 플랜 N에서 지불하는데요. 다만 플랜 N을 가입하신 분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 디덕터블 똑같아요. 플랜 G랑 디덕터블인 257불 플러스 액세스 차지 15%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주에 계시는 분들은 플랜 G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 N이 가장 커버리지를 많이 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플랜 N을 가입하신 분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G 플랜과 다르게 하나가 더 있다면 의사 코페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코페이가 최대치가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대는 20불 그리고 emergency, ER을 쓰셨을 경우에는 코페이가 50불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에 따라 코페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가격이 많이 안 비싸고 나는 그냥 어사이먼 받은 것만 받을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코페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페이가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다 할 경우에는 최대는 20불, 이머전시 룸 같은 경우는 50불의 코페이가 들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플랜 N과 플랜 G는 조금 커버해주는 본인 부담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담액이 차이가 남에 따라 보험료도 차이가 나겠네 하는 게 질문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플랜 G와 N에는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 차이 정도는 사시는 지역 그리고 나이 성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0불에서 40불 정도의 월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년에 한 360불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나 360불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most comprehensive 그러니까 내가 가장 베네핏이 많은 플랜 G로 선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하게 병원에 잘 안 가. 기본적으로 프리벤티브 케어밖에 안 가.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 프리벤티브 케어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100% 그러니까 100% 커버합니다. 이 부담금은 사실 병원에 프리벤티브 케어가 아니고 아파서 수술을 인해서 뭐 특별하게 사고가 나서 이런 식으로 건강의 차이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고요.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부담되는 가격이고요. 어떠한 플랜을 가입하시든 이 프리벤티브 케어는 이미 100% 메디케어에서 커버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N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는 프리벤티브 케어 말고는 특별하게 가는 것도 없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나는 그래서 1년에 360불이라는 프리미엄을 세이브하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15% 엑스트라 차지가 생기고 혹은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그거 낼 거야. 대신 보험료를 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N 플랜도 굉장히 좋은 플랜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랜 G와
N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캡 혹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느냐, 어떤 플랜을 가입해야 되느냐 아마 고민을 하실 때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자, 플랜 G는 ABC 컴퍼니가 만든 플랜 G든 ABC 컴퍼니가 만든 플랜 N이든 똑같은 베네핏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다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 요것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보험료의 차이, 하나는 보험회사 스테빌리티, 얼마나 튼튼한 회사느냐 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잠깐 더 알아볼게요. 차 보험을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가이코도 있겠고, 프로그레시브도 있겠고, 뭐 네이셔널와이드도 있겠고, 뭐 어떠한 보험회사를 왜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보험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험료입니다. 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느냐? 메디캡이라서 G 플랜은 똑같은 플랜을 커버리지를 할 거고 N 플랜은 똑같은 커버리지를 플랜을 하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라고 생각하시면 이 보험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 보험료 레이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트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느냐는 보험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레이트 차지의 디퍼런스는 사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 커뮤니티 레이트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보험료 책정 방식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차이점은 어디에 사느냐, 그러니까 zip 코드가 어떤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디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 이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이 정도의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이트를 받아야겠어요 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 레이트이고요. 따라서 장점과 단점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커뮤니티 레이트로 인해서 좀 더 본인이 베네핏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가 커뮤니티 레이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내는 꼴이 되는 셈이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실 보험을 쓰지 않는 데 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끔 만들어진 게 이 커뮤니티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것은 이 이슈 에이지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첫 가입할 때 나이에 따라 이 가격이 결정되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를 처음 가입해야 되는 65세에 가입하시면 내가 처음에 메디케어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가격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게끔 만들어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직장보험에 있다가 예를 들어 메디케어를 70세에 처음 가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첫 가입할 때 65세인 사람이랑 70세인 경우에 동일한 조건의 가격을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직장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첫 메디케어를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보험료 레이트를 책정하는 보험사가 이슈 에이지 레이트를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게끔 만들어질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attended age rate라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 레이트를 따라서 하는데요. 요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 attended age rate를 하는데 자, 이것의 중심이 되는 이 레이트를 결정하는 데 요소는 본인의 현재 나이, 가입자의 현재 나이, 그리고 이 언제 처음 가입했느냐, 그리고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 attended age rate이 정해질 거예요. 자, 따라서 이 attended age rate를 하시는 분들은 매년 조금씩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 레이스로 할 것이냐, 이슈 에이지 레이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텐디드 에이지 레이스로 하느냐에 따라 이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험회사를
정할 거냐?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 회사의 보험료가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보험회사의 스테빌리티입니다. 얼마나 튼튼한 회사이냐. 이게 사실은 보험료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꽤 많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텐트와 브릭하우스, 그러니까 집을 하겠습니다. 텐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집에, 특히 벽돌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붑니다. 보험회사의 스테빌리티가 텐트 정도, 그러니까 이 튼튼한 정도가 텐트라면 결국은 바람이 많이 불면 심하게 많이 흔들리겠죠. 마찬가지로 벽돌집에 있으면 바람이 불던 창문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집이 막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이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 집이 얼마나 흔들리는 게 정해질 텐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보험료와 왜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자,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보험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사는 누가 얼마나 클레임을 넣어서 돈을 빠져나가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가입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튼튼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불하는 내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클레임이 많아도 이 벽돌집처럼 흔들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보험은 계속 살아있을 테고, 그리고 보험료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텐트와 같은 보험회사, 좀 작은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는 들어오는 게 일정한데 클레임이 예를 들어서 많게 되면 이 보험료가 들어오는 것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년의 보험료가 올해 보험료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캡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가입자가 고려해 봐야 하는 건 얼마나 비싸냐, 그리고 내 보험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 요것에 따라 결정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G가 낫느냐, N이 낫느냐? 그거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본인이 의도하는 커버리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플랜 G처럼 생각할 것이 없고 더 많은 커버리지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실 때는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워낙에 한국 분들은 오래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없고 건강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1년, 2년, 10년 동안 특별하게 건강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플랜 N으로 인해서 390불인데 그것을 10 곱하면 아무래도 그것도 큰돈 나중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플랜 G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플랜 N을 선택할 것인지 좀 다른 선택의 옵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14가지 주의 라이센스가 있고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선택하시든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시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무료로 15분 전화 상담을 약속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QR코드로 카톡으로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캡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플랜 G가 좋겠습니까? 플랜 N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플랜 G를 선택하시든 플랜 N을 선택하시든 불편함 없이, 어토리제이션 없이, 네트워크 없이 쓰시기에는 안정적인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 메디캡이라는 따로 보충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매월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힘드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플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또 다른 메디케어 에피소드로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